자, 저희가 그 능률 미니고요. 1과의 본문 1에 대한 거 같이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Do you ever found라고 돼 있죠. 당신은, 자, ever는 의미를 해석하기가 조금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ever는 강조의 의미로 그냥 생각을 하실게요. 강조예요. ever는 강조해서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발견했느냐라는 정도, 그쵸?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강조의 의미 정도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너무 의미를 크게 가져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은 그 다음에 요거, 자, 저희 밑줄 한번 그을게요. 되게 중요한 거 들어왔다. find가 여기서 5형식 동사입니다. find 5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덩어리예요. find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덩어리인데 find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를 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ing를 쓰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이야.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 발견했느냐라는 거겠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 관계가 능동일 때 ing를 쓰는데 해석을 해보면 근데 뭐가 또 들어왔어? yourself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왔죠. yourself가 뭐냐면 우리 이거 self가 붙어있는 이런 대명사를 제귀대명사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제귀대명사를 가지고서 제귀대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면 어떤 경우야? 주어와 목적어의 지칭 대상이, 주어와 목적어 지칭 대상이 같을 때 셀프가 들어가 있는 이런 제귀대명사 쓰죠. 누구랑 같다는 거야? 앞에 있는 주어랑 동사 뒤에 목적어의 지칭 대상이 같은 거 맞습니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의 지칭 대상이 같을 때 제귀대명사 쓰죠. 당신이 발견한 적이 있느냐? 당신 스스로가, 당신 자기 자신이 갑자기 feeling, 느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라는 부사가 뒤에 있는 ing, 이제 동사를 수식해 준 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거는 feel 다음에 뭐가 왔냐면 형용사.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감각동사 다음 형용사가 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해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하지만 그치만 뭐가 안 된다? 부사를 쓰지는 못합니다. 해석을 부사처럼 하지만 부사를 쓰지는 못해요. 감각동사 뒤 형용사가 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하지만 ly가 붙는 부사구조 안 된다. 즉, 당신 자신이 환하게, 갑자기 환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겠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꼭 ing 적어주시는 거, 그치? ing를 적어주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 ing 적어주시고, 부사의 수식을 받음과 동시에 감각동사 뒤 형용사로 이어져서 해석을 부사처럼 하지만 부사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요?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문장입니다. 부사 안 된다. find 목적어 다음에 ing, 목적격 보호 ing 써주시는 거. 여기에는 to 부정사나 이런 건 안 돼요. 요 자리에 우리 체크할 거 to feel 같은 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find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에는 ing 쓰기 때문에 to 부정사 같은 건 안 된다라고 잡아주시는 거. 요 자리에 ing 오는 거, 부사 안 되는 거, 제귀대명사 쓰는 것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ne moment. 어느 한순간에는 끊어볼까요? 부사야. 어떤 한순간에는 괜찮았다가요. next moment. 또 다음의 순간에는 하고 또 부사야. 다음의 순간에는 또 뭐야? 당신은 are slamming. 비동사 다음 ing인데 비동사 다음에 ing 하면 이거는 진행으로 보시고 그냥 가까운 미래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가까운 미래로 보셔도 돼요. 어느 순간에 괜찮았다가 또 다음 순간에 너는 문을 slam door면 문을 꽝 하고 닫는 거죠. 이거 목적어예요. 문을 꽝 하고 닫을 겁니다. 문을 세게 닫을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ing가 들어가고 비동사 다음에 ing 1번,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g 2번입니다. 병렬 걸리는 것 좀 볼까요? 비동사 다음 ing, or 비동사 다음 ing, roll, 누나를 막 굴린대요. at, 뭐뭐를 향하여. 그럼 뭘 향하여? 당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누나를 굴린다는 소리가 뭐냐면 노려보고 눈 치켜뜨는 거 얘기해요. 당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눈을 갖다가 롤링 막 굴리는 건데 눈을 치켜뜨거나 노려보거나 이런 겁니다. 문을 꽝 닫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향해서 노려보거나 눈을 치켜뜬다는 얘기야.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서 내려가 보면 몇몇의 사람들은 may think, 생각할지도 모르죠. that이라는 것을 목적어를 이끌어주는 명사절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를 이끌어주는 명사절 대시 생략되면서 당신이 are 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끝까지 가면 돼. 당신이 단지 가지고 있다.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사 or 아니면 are getting 두 번째 동사입니다. you, 네가 단지 가지고 있다 또는 아니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건데, 비동사 다음 ing 진행이죠. getting too upse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upset이면 화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 다음에 too upset은 여기 형용사죠. 화가 난 거야. upset은 화가 난 거야. 화난이라고 잡아주시면 get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해주십니다. 뭐뭐 하게 되다. get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해주시면 돼요. 형용사가 들어와서 해석을 부사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부사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해석을 부사처럼 해주지만 부사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get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와서 너무 화나게 되다, 화나게 되는 중이다, 화나 있는 중이구나, about 뭐뭐에 대해서죠. 전치사에서 끊어볼게. 작은 문제에 대해서 too upset, 너무 화가 나게 되는 중이구나, 너무 화나 있는 중이구나, 이런 식으로 몇몇의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맞니? 자, 단어 조금만 조심할까? 우리 attitude랑 조심하자. altitude도 있어요. 고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ptitude도 있어요. aptitude는 적성. 비슷한 단어들이 조금 많아서 조심을 할게요. attitude는 태도, altitude는 고도, aptitude는 적성. 이런 단어로 단어들이 조금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맥락상 적절하지 않아서 헷갈리지 않게끔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do not simply 단지 나오는 게 아니야. from 전치사 다음 명사 stress로부터 about 뭐뭐에 대한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묶어서 앞에 줄게요. 일상의 삶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 하나 들어왔어요. adolescent, 사춘기의 분노나 화라고 하는 건 사춘기의 화죠. 사춘기의 화라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라고 이제 소제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라는 거죠. adolescent, 사춘기, 청소년기로 볼게요. adolescent는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화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화는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했을 때 as 전치사 다음 명사. 자, 10대로서 10대일 때 10대로서 당신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like 전치사 다음에 명사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뭐처럼 뭐뭐같이 어른처럼 느낄지도 몰라. but 그러나 당신의 뇌는 still 여전히 growing 성장하는 중입니다. 진행이죠. 당신의 뇌는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고, 자, 그리고 요거는 저는 조금 주의를 꼭 시키는 게 grow라고 하는 동사는 성장하다, 자라다일 때, 이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의미로는 자동사예요. 성장하다, 자라다로 쓰실 때는 자동사예요, 이거. 자동사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라다, 성장하다 일 때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고, 어떤 동사 하나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끄집어내서 앞에 주어, 비동사 pp라는 수동으로 전환을 하는데 앞에 끄집어낼 주어가 없다는 소리죠. 맞니?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건 그 앞으로 끄집어내는 주어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는 뭐가 된다? 이 구조 때문에 수동도 안 돼요. 수동이 안 된다라는 건 수동태 같은 비동사 pp 이런 있죠. 전환도 안 되지만 전환이 안 된다는 소리는 수동의 의미로도 쓰지를 못해. 과거분사 되어지는 이런 형태도 쓰지 못해요. 수동의 의미로도 못 써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보면 grow가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자라고 성장하다라는 동사고 자동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동사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자라난다기보다는 자라나지는,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growon으로 느껴지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만 된다? 과거분사
PP의 의미로 쓰지 못한다. 비동사 다음에 ing라고 하는 능동의 진행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건 왜? 단어의 특성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라서 수동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로는 쓰지를 못해요. 너네가 해석을 어떻게 하든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든 단어의 특성 때문에 못 써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보니까 in your brain, 당신의 뇌 안에서, 네 뇌 안에서 there 해석 안 하고 is a part, 대트이아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동사하는입니다. 뭐뭐 하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that is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야. for 이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 같은 표현 한 번만 볼까? 뭐가 있냐면 in charge of예요. in charge of라고 하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in charge of입니다. 자, in charge of가 마찬가지 responsible for랑 같아요. responsible for하고 in charge of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responsible for, in charge of가 같아요.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 책임지는. 책임을 지거나 맡고 있는 for, 전치사 다음에 ing니까 solving, 해결하는 거, problem,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 뭘 잡냐면 비동사 다음에 문법적인 거 한번 잡을게. 비동사 다음에 얘가 형용사 1번이거든. 근데 이 비동사를 controlling하고도 써요. 비동사가 한 번은 형용사랑 쓰고 비동사가 한 번은 ing랑 씁니다. 그래서 얘가 비동사에 걸리는 2번이야. responsible이 비동사에 걸리는 1번, 그 다음에 controlling이 비동사에 걸리는 2번. 당신의 감정이죠. 당신의 emotion,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 즉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요거 제가 좀 수정을 한번 할게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헷갈리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볼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가려고 하면 전치사 다음에 것 1번, 그 다음에 얘가 것 2번으로 가셔야겠다. 것 2번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끊을게요. 여기서 끊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1번에 대해서 and 그리고 2번에 대해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어떤 부분 하나, 그걸 담당하고 있고 책임을 지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거 병렬 한번 잡아줄게요. 비동사 for 다음 ing and ing 잡아주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in your teens죠. 당신의 10대 시절에, 당신의 10대애죠. 전치사 다음 명사 끊어주시고 이 부분은 is still, 여전히 in development니까 뭐뭐 중에 있다.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발달 중에 있고 in development 발달 중에 있다라는 건 developing하고 똑같겠죠. 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동사 다음 ing 진행이 되고요. 여전히 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Change in your brain. 당신의 뇌 안에서의 변화라는 건 너의 뇌 안에서의 변화죠. 당신의 뇌 안에서의 변화, 얘가 주어고 lead 이끌어요. 당신을 toward, 뭐뭐를 향하여 이끄는데 뭘 향하여 이끄느냐? independence. 일단 첫 번째죠. 독립.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 써볼까? autonomy, 자율성. 독립은 자율성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인 참여, engagement죠. 자,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여기서는 어려운 걸 썼는데 쉬운 거, participation, 참여, 사회적 참여. 이게 2번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involvement도 있어요. 관여, 참여. 다 같은 단어들 제가 조금 적고 있습니다. 관여, 참여, engagement, participation, involvement. 그 다음에 and creativity, 창의성이죠. 창의성. 까지 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향하여 당신을 이끌어 가는데, 그 다음 보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죠. 자, 그럼과 동시에. 동시에라고 하면 저 요거 하나만 표현 잡을게요. 동시에라고 하면 simultaneously입니다.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you may feel, 당신은 느낄지도 모르는데, 자, 요거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confused. 자, 이거를 제가 보통 많이 얘기할 때 뭐냐면, confuse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confuse는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로 뜻이 혼란스럽게 하다예요. 혼란스럽게 하다야. 그러면 본인들은 그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거에다가
자,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잖아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이 동사에다가 뭐가 되냐면 자, 우리는 사람 감정 관련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pp예요.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pp 둘 중 하나인데 우리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거에다 ing를 붙이면 보통 얘는 뭐뭐 하는인 거잖아. 그러면 혼란스럽게 하는인 거니까 뭐야?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이란 뜻이 돼요.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를 활용해서 ing를 붙이게 되면 혼란스럽게 하는이 되면서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이 되는 거고 pp가 되면 혼란스럽게 하는 걸 되어지는 거잖아. 그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혼란스러움을 느끼는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석과 맥락을 봐야겠지.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걸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앞에 너는 혼란스러움을 여기는 ing가 되면 혼란스러움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가 되네. confusing이죠. 혼란스러움을 유발할지도 모른다요. 내용 되게 이상하죠. 안 어울리지.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 주신다. confused가 돼서 너는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활용한 형용사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당신은 혼란스러움을 느낄지도 몰라. confusing 쓰면 안 돼. about 뭐뭐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낄지도 몰라. who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갈게요.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로 연결되는 뭐인 거야? 간접 의문문이 왔어요. 간접 의문문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라고 느낄지도 모른다는 거죠. confusing이 아니라 confused. 혼란스럽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고 you may also 당신은 또한 be 뭐일지도 모른다. sensitive는 예민해요. 예민한 거야. 이거 형용사 예민할지도 모르는데 to 전치사 다음에 명사 unfairness 불공정함이야. 불공정함에 대해서 네가 예민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 동사 여기 조금 단어 조심할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예민한이면 이거 단어 조심하자. sensitive는 예민한 거고 sensible이 뭐냐면요. 사리 분별하는 거거든. 사리 분별하는 단어가 둘 다 센스에서 오는 건 맞지만 다 감각이 예민하다, 민감하게 반응하다라는 건 sensitive고요. 사람이 좀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라는 건 sensible이야. 즉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맥락과 사용이 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sensible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신다. sensible 안 돼. 단어 혼란스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어 뜻이 약간 달라요.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furthermore 게다가 자, 우리 게다가 나오면 이거 거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게다가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같은 것들 조금만 정리할게. 암기해주세요. 게다가라고 나오면 moreover 게다가 그 다음에 besides 게다가 그쵸? besides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죠. in addition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그 다음에 additional 이것도 다 게다가야. 그 다음에 뭐도 있어? what more도 있죠. 게다가 다 게다가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학교에선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 다 암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게다가 거기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몸은 flowing 흘러가고 있어. with 전치사 뭐와 함께? 호르몬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 막 호르몬으로 넘쳐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 당신의 몸 안에서 호르몬과 함께 막 흘러가고 있다는 건 호르몬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호르몬이 막 넘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This, 이것이 significantly, 상당하게입니다. 굉장히 많이, 상당히 affect는 영향을 끼쳐요. 이건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데 당신의 mood에다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당신의 기분에다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마찬가지 같은 단어들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자, 또 combination이니까 조합이에요. of these factors. 지금까지 얘기한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 intensify, 강화하다, 심화해요. 심하게 만드는데 당신의 강렬한 감정, strong emotion이죠. 당신의 강렬한 감정을 강화한다. 자, 저는 다시 한번 강화하다. 비슷한 단어 좀 적어볼까? 강화하다, strengthen, 강화하다죠. 그 다음 뭐야? haten, 막 들어 올리는 거야. haten도 들어 올리는 거야. 그치? 그 강화하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거. 강렬한이 뭐냐면 intense, 강렬한.
비슷한 단어를 제가 좀 적고 있습니다. 강렬한 잡아주시고요. 괜찮을까요? 동의어들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본문 1입니다.